오늘 세미나는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말을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뭐 이런저런 자기 개발 관련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영상을 한 2년 전쯤에 봤던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봤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고 뭔가 마인드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겠거니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책으로 조금 다뤄봤습니다. 제 어떤 마음을 좀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세미나에 좀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조금 저 나름의 어떤 고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가지고 좀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참고했던 서적은 이제 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읽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뭐 물리적으로 말고 마음속으로 이제 넘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넘어지는 다음에 이거를 빨리 일어나서 또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어쩔 때 보면은 좀 잘 안 일어날 때가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빨리 일어나거나 혹은 완전히 못 일어나지 않게 이 마음의 어떤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라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복 탄력성이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뭐 역경을 극복하는 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닥치는 이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 도약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이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일보다 이제 그 양도 많고 질적으로도 되게 강하다고 강도도 늦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실패 속에서 뭐 이걸 딛고 더 높이 도약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뭐 꼭 우리가 굳이 뭐 큰 업적을 남기려고 이런 회복 탄력성을 이제 뭐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이 무너지지 않을 뭐 이런 최소한의 어떤 탄력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뭐 일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뭐 원동력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 어, 힘을 몸이 이제 힘을 발휘하려면 이제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이제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튼튼한 마음 근육이 필요한데 이런 튼튼한 마음 근육을 어, 회복 탄력성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이제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이제 습관적으로 유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적대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제 마음 권력이 좀 하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왜 필요하냐. 어, 일단 뭐 일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할 일도 너무 많고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그 것들은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 같이 이제 꾸준한 페이스로 이걸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길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평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굴곡들이 있을 건데 이 굴곡들을 어떻게 잘 넘어갈까? 그럴 때는 이제 음,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분명히 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뭐 대학원 연구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좀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것들, 너무 힘들어하거나 뭐 일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어 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금방 좀 나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유지해야지만은 또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과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이 회복 탄력성을 더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언제 제가 또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덧셈처럼 누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은 또 금세 머릿속에 남고 다시 또 회상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더해지고 또 다시 또 불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나는 그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 부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풀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외적인 요소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작은 파장이었는데 어, 이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작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큰 파장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회복 탄력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의 이제 요소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란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제 이걸 감정 조절력이라고 하고, 둘째로 이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는 것. 이건 이제 충동 통제력.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원인 분석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잘 키우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뭔가 회복 탄력성이랑 좀 관련이 없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이제 힘들어서 좀 잘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때 그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연구에서 많이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소로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능력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편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은 또 이제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긍정성인데 이 앞에 그 소개드렸던 두 가지 요소들보다 이 긍정성을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긍정적 정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앞에 있던 그 두 가지 요소를 뭐 키운다고 해봤자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요소들은 사실 그 발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의 어떤 생각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앞에 있는 그 두 가지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닥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나고 나서는 사실 되게 별것들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그냥 끝나는 고민이 아니면은 조금 추가적인 다른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고민들은 되게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이제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 고민들을 1년 뒤에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작년에 제가 했던 고민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그냥 좀 더 잘하자 뭐 약간 그런 고민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마주치는 그런 고민들은 되게 일시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이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연결되지 말고 빨리 털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성에서도 이제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또 감사하는 마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긍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그 세 가지를 어,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KRQ53 테스트라고 해서 53개 문항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어, 제가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면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가 왼쪽 끝에 있는 첫 번째 표가 이제 감정 조절력, 중간에 있는 게 충동 통제력, 세 번째가 원인 분석력.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뭐 점수를 배점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더해 보면은 어떤 점수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기 조절 능력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어, 테스트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도 있고 이제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긍정성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항목들이 있습니다. 채점 방법이 조금 뭐 뭔가 길게 나열돼 있는데 요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배점했던 문제의 점수를 6점에서 빼준 다음에 합산을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평균 점수를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은 63.5점, 67.8점, 63.4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총점은 19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은 조금 자신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음, 평균보다 한 2, 3점씩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은 또 뭔가 내면에 갖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고 조금 더 자신의 어떤 내면을 좀 관찰하거나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 회복 탄력성을 또 어떻게 높이느냐, 이제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책에서는 행복을 내 새기는 연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이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뇌가 있어야만 이 회복 탄력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슨 지식처럼 뭐 책을 읽고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무슨 가이드라인을 따라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 몸으로 익혀가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 골프 선수의 스윙을 이제 이 책에서는 예시로 들었는데 이 스윙이라는 거를 뭐 무슨 몇 각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치로 재가지고 어 스윙을 치는 게 아니라 뭐 수백만 뭐 프로는 몇백만 몇 번의 스윙으로 프로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백만 이상의 어떤 스윙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스윙이 이 몸에 익혀져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뇌에 새기는 것도 그냥 그 단순히 뭐 책으로 읽고 그냥 이론적으로 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이 어떤 그 뇌의 회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가 만들어진다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뒤센 미소 짓기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이제 뒤센의 미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가 그 이 표정을 지는데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좀 확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기에도 약간 왼쪽이 조금 더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잘 표현된 웃음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도 참 이 뭐 개인적으로 저 거울을 보면서 어떤 뭐 관상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좀 웃음을 짓는 게 좀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좀 인상이 약간 원래 그 좀 날카로운 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잘 웃는 얼굴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이게 옛날에는 뭐 저렇게까지 웃는 연습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에 들어서는 약간 이런 것들이 그냥 웃음을 짓는 연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 웃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뇌에서 어떤 뭐 도파민이 나와서 긍정적인 사고랑 연결되듯이 이 미소 짓는 것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저희가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뇌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더 발전 그 강해지기 위해 이제 수행을 하라 뭐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 약점을 보완하는 데만 너무 치중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잘 못하겠는데 싶으면 이것 더 연습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행할 때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라든가 행복감 이런 것들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강점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기준에서 자신의 강점과 잘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랑 비교했더니 어, 강점이 아니네라고 판단되면은 사실 좀 거기서 오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더 수행해서 발전시키거나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얻고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 등산을 뭐 운동 목적이 아니라 약간 이런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마인드에서 시작한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를 건강하기 위한 이제 야외 활동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야외 활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어,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아, 내가 오늘 뭐 이런 걸 해냈구나. 또 이제 이 목표를 이루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 이해하고 좀 통제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또 꾸준히 노력하면은 또 다른 목표들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얻고 앞에 말했던 이제 뭐 두 가지 주요 요소들 것들도 올리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